장교육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강의 4개가 있었고요. 우리 패널 선생님은 진주고려병원의 김성훈 선생님, 양산 부산대병원의 김준홍 선생님, 유고려병원의 김태훈 선생님, 대전성모병원의 박만원 선생님, 세종 충남대병원의 박현웅 선생님, 부산 백병원의 양대현 선생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내 탑이 현재 또 미래에 대해서 뭐 코멘트, 퀘션 뭐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네. 네. 예, 저게 배정환 선생님께 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그 보험을 이렇게 현실화 또 우리 현장에서 가능하게 할 수 있게 해서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정말 이렇게 노력하고 애쓰시는 거에 대해서 깊이 경의를 표하고 저도 이 정도까지 노력하고 계신지는 몰랐습니다. 예. 주신 말씀 중에 사실은 그 하트팀 디스커션에 수술하는 환자도 우리가 개입해서 탑이 받아야 될 환자를 탑이 받을 수 있게 해야 된다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모든 수술 환자를 우리가 다 개입해서 뭐 사인을 해야 되고 막 이런다면 아마 수술하시는 선생님들 팀의 반발도 많이 심할 거라고 생각되는데 저희가 사실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수술하는 환자 중에 이제 그 수츄리스 밸브 있잖아요. 그 수츄리스 밸브를 하는 환자를 보면 아니 저걸 넣을 거면 탑이 하는 게 더 나은데 우리가 저거 하라고 보낸 거 아닌데 나이도 젊고 이런데 수츄리스 밸브 넣고 이래서 한 번씩 이제 환자 입장에서 저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 들 때가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으로 조금 더 우리 내로다운해서 아니 수츄리스 밸브 넣을 거면 이거는 이거 심장팀하고 같이 좀 의논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접근하는 건 어떨까요? 그냥 하나. 예, 선생님, 굉장히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저도 사실은 그 모든 밸뉈라 시비어 환자들을 갖다가 하트팀 디스커션에서 논의하는 게 되게 어려울 가능성은 확실히 많거든요. 숫자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도 하트팀 디스커션 하면은 뭐 만약에 서전이 6명, 7명 있는 데는 어떻게 하든지 2명이 들어오시지만 서전이 2명 있는 병원은 하트팀 디스커션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뭐 바쁘시대요. 외래 보고 있고 수술하고 있고 뭐 하고 있다고 해서 바쁘다고 하고. 근데 금방 말씀하셨던 수처리스 밸브에 대해서는 좀 이런저런 디베이트가 많은데 서전 선생님들께서 강조하시는 장점 중에 한 가지는 이게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기존의 클래시컬 사바를 하려면은 이 아우토토미 자체 위치가 딱 고정이 돼 있거든요. 너무 멀어도 안 되고 너무 내려가도 안 되고 타일을 계속 넣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사실은 그 수처리스 밸브의 가장 장점 중에 하나가 그 썰어야 되는 부위에 칼시피케이션이 있을 때 그거를 피해가지고 위쪽으로 할 수도 있고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김 교수님 말씀대로 그렇게 들어가서 다 열어댔겠는데 그걸 갖다가 뭐 그렇게 하나 그냥 저기를 클래식 사바를 하지 하는데 그런 면에 대해서는 이제 서전들 내에서도 조금 내분이 있거든요. 그 수처리스 밸브에 대해서 유용성이 그런 분 쪽이라도 해서 저희가 하트팀 디스커션을 이루어 가지고 컨센서스를 만들어 가는 거는 좋은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흉부외과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내과 의사가 수술 방법을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반발이 큰 편이에요. 그러니까 논의를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논의를 하는 거는 원칙적으로 옳다고 생각하고 그 대신에 서전들이 타비의 기술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15도 더 돌려라 이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만들어가고 더 논의해야 될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을 더 해봐가지고 환자한테 이득이 되는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 거라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정환 교수한테 질문 한 개만 드리겠습니다. 마이크가 안 되는데. 최인호 이사장님과 배정환 이사님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탑의를 굉장히 환자들한테 쉽게 이렇게 얘기를 좀 경제적으로 좀 쉽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굉장히 고맙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런데 이전에 스텐트라든지 여러 가지 보험 기준이 되고 나서 보험을 해주고 나서 한 몇 년 지나가지고 또 이런 삭감의 문제 이런 걸 갖다가 또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 실질적으로 이게 SDS 스코어를 보면은 좀 주관적인 면이 많잖아요. 8% 넘기기는 사실 좀 어려운 경우가 많고 4% 넘기도 굉장히 좀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나이는 한
한 79세고 SS 스코어가 3.9, 한 4%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사실은 돈이 한 1,000만 원, 1,500만 원 차이가 나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보험이 어떻게 되냐에 대해서 이게 시술을 하냐 마냐 이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해관 입장에서 만약에 이게 나중에 했는데 삭감이 되면은 굉장히 닭이 많기 때문에 이 삭감이 당하지 않도록 할 수 있으면 어떻게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시술을 해야 되는지 이런 팁이 좀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수님 이게 실질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저희 학회에서도 그렇고 심평원에서도 그렇고 초기 3개월을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결정이잖아요. 내가 지금 79.8세야. 근데 5월 1일이 되면은 80세가 되는데 그때가 되면 환자 부담감이 5%밖에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버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이번 첫 3개월이나 한 6개월 동안 타비 케이스가 우리가 예측컨대 1년에 한 15에서 25% 정도 증가할 거라고 예산을 잡았는데 그 이상 증가가 올해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데 이제 두 번째는 삭감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은 이게 치명타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수가는 50만 원도 안 되는데 디바이스 값이 2천만 원이 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심평원에서도 사실 이걸 갖다가 건드리지 않고 싶어하는 면이 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결국은 기관 내 하트팀 디스커션이 얼마나 공고하고 클리어하느냐가 관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평원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들은 조정이나 삭감에 휘말리고 싶지 않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하트팀 디스커션에서 정말 클리어하게 결정을 해두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게 입증이 되면은 행정기관에서도 그 가장 큰 전문가의 결정기구거든요. 그래서 2번이나 하라고 이번에 만들어둔 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기관 내 디스커션이십니다. 네, 아마 플로우에서도 질문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전 선생님 질문, 코멘트. 네. 들리세요? 저는 그 탑이 심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심평원에서 지금 심장학회하고 중지학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 탑이를 만드는 그 과정에서 굉장히 논리적이고 일관성이 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 흉부외과 학회에서 이번에 학회 열면서 어떤 의견을 냈는데 그 말에 대해서 다 추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녹취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흉부외과는 그 말의 일관성이 좀 없다라고 이제 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배장훈 선생님 말씀한 대로 그 현재 탑이 심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7명인가 8명이 합동 심사를 하거든요. 거기에 그 심장내과는 2명이 있고 흉부외과 2명, 그다음에 비심장 그쪽으로 해서 나머지 관여하는데 거기서 그 탑에 대해서 우호적인 사람은 심장내과 2명이다라고 일단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아까 배장원 선생님 말씀한 대로 그 심사의 체계가 크게 변경하는 게 뭐냐면 병원의 하드팀의 그 결정을 존중하겠다 그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 존중한 거를 심평원에서 개입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드팀이 얼마나 잘 되는 게 향후에 이런 그 잘 되는 방향성이 될 것 같다. 그런 거죠. 이게 3천만 원 사건이면 너무 크거든요. 근데 그 제가 가장 그 이제 걱정하는 거는 아까 장기욱 선생님이 발표하신 거를 합의하면은 100% 삭감이에요. 그거는 그렇잖아요. 아직은 VMAX가 4 넘었습니다. 아니 아까 예를 들면 모드레이트 AS도 있는 경우도 있고 그거요? 앞으로 그건 이제 미래 그런 거 에이시임토마틱한 거 다 미래에 된 거는 되는데 어쨌든 이게 이 추적을 갖다 계속 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진짜 그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반드시 시비어 AS만 해라. 반드시. 이게 보면은 이 보드라인에 걸려 있는 눈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기에서 브레이크가 거는 게 아니고 타에서 브레이크가 걸면은 이게 앞으로 3개월 후에 1년 후에 다시 이게 재평가될 때 결코 우리한테 유리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시비어 AS를 꼭 해달라.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 현재 이슈가 되는 건 뭐냐면 대부분 서류 심사기 때문에 이슈가 안 돼요. 근데 하나 됐던 거는 여명이 과연 뭐 캔서도 있고 막 그랬는데 여명 1년 미만을 어떻게 되느냐 그런 그러니까 사소한 마이너한 문제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거지 그 심사권은 너무 그 조직적으로 잘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현재 크게 큰 악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심사는 너무 고가이기 때문에 80세 이렇게 클리어컷하게 나누는 게
우리 시술자 입장에서는 결국 불리한 게 아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실제 그 심평원에서 심사를 하시는 전두 선생님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우리 또 패널 선생님, 제가 네,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수가 자체 현실화는 꼭 부탁을 드리고, 왜냐하면 지방에서 근근히 탑입 센터를 이렇게 매년 이렇게 이어가는 저희 입장에서는 솔직히 탑입하게 되면 뭐 한 방에 뭐 10명 이상 들어가게 되고, 사실은 뭐 한 달에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병원에서는 사실은 뭐 인건비 대비는 사실은 그 손해거든요. 그래서 적정화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고, 두 번째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그 급여화에서는 굉장히 제가 감사를 드리고 고마운데, 두 번째 또 궁금한 건 뭐냐면, 탑이 지정 기관이 저희들이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매년 갱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갱신의 조건이 사실은 탑의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서저리, 그다음에 에바, 테바 뭐 그런 것들인데, 사실은 탑일 안 해도 사실은 탑이 센터 단체 유지는 서저리가 더 돼야 되는 거죠. 물론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앞으로 이런 탑이 지정에 대한 처음에 진입을 할 때는 어떤 좀 타이트한 기준이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한번 지정을 받고 잘 탑의를 해나가는 그런 센터의 경우에는 갱신의 상황에서는 그런 것들이, 왜냐하면 지방에 있는 대학이나 어떤 지방에 있는 병원에서는 이 탑의 기준 센터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매년 보면 탈락이 되고 한두 개 차이로 안 되고 그런 것들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혹시 그런 논의는 혹시 되시고 있는 건지 네.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험이사님이나 아니면 뭐 전두수 교수님, 아니면 전임 뭐 이사장님이 답변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우리 배장한 교수님, 저기 전두수 교수도 나 잠깐. 예, 전 교수님 말씀 한번 들어보시면. 마스크 벗고 얘기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그 규정은 그 카운터 밸런스가 굉장히 세요. 흉배가가 절대 그 사이버하브에서 타바를 갖다 자유롭게 풀어놓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박만원 선생님 의견은 저희들 입장에는 100% 동감하지만은 이 제도권에서 그걸 조절할 때는 그걸 밸런스, 그다음에 하트팀 어프로치,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 당분간은 상당히 개인적인 입장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 교수님 그 어려움을 다 충분히 저희도 이해를 하고 있고, 그 사실은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시골의 작은 병원뿐만 아니라 서울의 그 저기 풍 무슨 동에 있는 병원의 심장센터장이 병원장님께 3번이나 호출을 당해서 올라갔습니다. 작년만. 그게 전혀 수치가 안 맞는 거죠. 그런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고, 8월 달에 이제는 이제 그 소관이 급여과로 넘어가기 때문에 급여과 과장이 새로 들어오셨거든요. 그래서 그 논의를 좀 더 해보려고 저희가 만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서저리 10건은 저희도 참 불만인데, 이 서저리 10건으로 가장 이득을 본 건 누구냐면 환자도 아니고 인터벤셔니스트도 아니고 시골 병원의 흉부외과 의사들이에요. 옛날에는 그냥 심장내과 선생님들께서 CVOA에다 수술해야 된다 그러면 환자들이 다 서울로 가버렸죠. 근데 서저리 10개를 만들려고 막 진짜 온 힘을 다해서 환자를 붙잡지 않으십니까? 그래갖고 10개를 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탑의를 좀 해요. 그 탑의를 해서 아무리 붙잡아도 10케이스가 안 되는 거예요. 서저리가. 이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탑의 쪽의 스킬은 계속 올라가는데 서저리 쪽의 스킬은 차이가 크고, 지금 이제 저희가 네카랑 같이 하고 있는 연구 중에 하나가 흉부외과하고 심장내과하고 최근 2년치인가 3년치의 리트로스펙티브 데이터하고 프로스펙티브 데이터에 CVIS 올 서저리 올 탑의를 네카에서 지금 컬렉션을 하고 있거든요, 데이터를. 근데 거기에서 저희가 걱정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사실은 탑이 센터는 하이볼륨 센터나 로볼륨 센터나 굉장히 다 정선된 센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서저리 센터가 1년에 뭐 AVR 4개, 5개 이렇게 하는 병원들이 있거든요. 거기에는 모탈리티가 진짜 극단적으로 높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가 데이터 컬렉션을 잘해가지고 내년이라도 후년이라도 천천히 저희가 설득을 할 수 있는, 정보기관을 설득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데이터 컬렉션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또 다른 패널 선생님 예. 뭐 코멘트 질문. 유구례병원의 김태훈입니다. 저는 이제 2차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그 MI로 오신 환자분을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본인은 이런 게 심장 질환이라는 걸 이번에 처음 알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저희가 디스프냐로 오신 환자분들 에코를 하다가 예를 들어 뭐 80몇 세 이런 할머니들 보면은 처음으로 에코를 하셨는데 CVAS가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너무 교수님들 다들 열심히 막 진료하시고 힘드시고 한 이런 거 보면은 실제로 저희 국민들과의 괴리가 굉장히 심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미국 연수 갔었을 때 그때 보면은 그 어떤 미국 뇌졸중 관련 보면은 간단하게 포스터를 만들어 갖고서는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는 반드시 뭐 911을 호출해서 가십시오라고 하듯이 이렇게 뭐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실제로 국민들은 디스니아가 있을 때 이게 정말로 심장 질환이다라고 생각을 못 하시는 분들이 거의 사실은 대부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조금 더 홍보가 돼야 되지 않을까. 아까 장 교수님 보셨지만 실제로 CBAS 환자들 중에 한 3분의 1밖에 진단을 못 받는다. 그 중에 대부분은 본인이 이런 게 있을 때 병원을 가야 한다는 그 생각 자체도 못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게 어쨌든 뭐 정부 차원이든 학회 차원이든 간에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가서 심장 검사라도 한번 받아 보십시오라는 그런 게 좀 홍보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뭐 진단율이라든가 아니면 그렇게 해서 치료를 받는 그런 환자들의 비율이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고요. Q&A가 뭐 더 많을 것 같은데 좀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 아까 우리 배장환 교수님께서 풍모동에서 뭐 그 타비를 가장 많이 하신다 그랬는데 아마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좀 많이 하시는 우리 장기욱 교수님께서 마지막 클로징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TCTMD 그 있잖아요.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봤더니 그 유럽과 미국에서의 통합 진료의 그 트렌드를 보니까 이제 타비는 거기서 굳이 논의할 필요가 있냐. 그치. 그러면서 그 거기서 진짜 논의할 컴플렉스 그 밸브 하트 디시즈 이런 거는 진짜로 의미가 있는데 심플 타비를 굳이 거기에서 논의하냐. 근데 각 병원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이게 딱 심플합니다. 그러니까 80세 이상은 논의를 안 하고 다 동의 무조건 모여가지고요. 그다음에 왜냐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75세 이하는 다 웬만하면 수술을 하라고 하고 75에서 80은 서로 어떻게 하냐면 논의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환자랑 보호자한테 당신은 STS급 몇 점이니까 비용이 이만큼 들어가니까 어떤 걸 선택하시겠냐 이제 초이스를 주는 쪽으로 이제 통합 진료를 하는데 그 통합 진료가 사실 서로 그 각 병원에서 잘 만들어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진정한 의미의 그 심장 통합 진료가 되도록 디스커션이 될 수 있는 케이스를 가지고 좀 이렇게 잘 이렇게 납부를 쌓는 게 저도 이제 그래서 지금 많이 납부를 쌓아서 잘 운영되고는 있습니다. 오늘 이제 네 분의 강의랑 그 여러 디스커션이 있었었는데요.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타비가 제대로 잘 좀 안착이 되고 더 많은 환자가 잘 발굴이 돼서 이 분야에서 저희가 국민 건강에 큰 이제 컨트리뷰션을 하고 있다는 것이 그 자랑스러울 때가 올 때까지 다들 열심히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강의해 주신 네 분의 연자님들과 디스커션 참여해 주신 패널 선생님들 감사드리고요. 오늘 첫 번째 세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